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2021년도 증시가 이제 내일하고 30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그리고 사실상 오늘 12월 28일이 배당부 시세였었다고 하는 점, 이런 거를 참고를 해보면 오늘까지 매수하신 분들이 12월 30일 날 주식이 계좌에 들어와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은 이제 배당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매수하신 분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주가를 그 배당 부분만큼 주가가 자동으로 하락한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주식에 대한 결산은 오늘로 마감이 됐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오늘까지 사신 분들이 금년 연말에 주식을 가지고 넘어가는 거고, 내일부터 사신 분들은 2021년도 물량이 아니고 2022년도 내년에 계좌에 들어온다고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오늘 2021년도의 증시는 그 시세로 봐서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요. 내일부터 2022년에 대한 시작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지난 주말에 연초에 관심을 가져야 될 테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 관심 있게 보는 분야들이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또 반도체, 소형 원자력하고 NFT하고 메타버스와 기반한 P2E 게임주들, 이런 종목들이 부분적으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어, 그동안 또 삼성이 240조 3년간 240조에 투자하겠다 하는 생활 밀착형 로봇 관련주들 어제까지 좀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 조금 조정으로 마무리했고요. 기타 수소차와 태양광, 또 가상화폐, 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최근에 화이자의 그 경구용 치료제를 승인했다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시간에는 좀 특이한 종목으로 일단 오늘 장세의 강세를 보였던 몇몇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는데요. 우선 이제 연초에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핵심주들에 대한 주가의 강세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죠.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가 종가 무렵 다시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여하튼 이 삼성전자가 최근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주가 약한 흐름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같은 날도 기관이 일단 66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72만 주 매수를 했는데, 오늘 일단 그 투자 주체별 매매 볼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들이 1조 9천억을 매도했거든요.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4,400억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1조 5천억을 매수했는데,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이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들이 개인들이 많이 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큰 개인들이 10억 이상 보유한 개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물량들이 오늘 매물로 많이 출회됐다고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뭐 대주주 그 양도 차익 과세하고 그 문제가 없으니까 그쪽은 매수에 치중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LG 이노텍에 대한 이야기, 제가 지난번 시황할 때도 어,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그 주가가 우수한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매력적인 것은 삼성전자보다는
LG 이노텍이 더 매력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더 매력적인 그 이유가 아무래도 내년 2022년도에 되면 애플카의 그 자율주행 이거에 대한 그 수혜가 기대되는 LG 이노텍이 어, 최대 수혜가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하루 조정을 받고 조정을 한 다음에 오늘 다시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현재 LG 이노텍의 주가를 보면 마치 전에 그 P2E 게임의 위메이드의 초기 상승 국면을 보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장중의 그 조정, 대개 하루 이틀의 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바닥권에서부터 생각을 하면 이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기업이 좋아지는 그런 여건이 됐을 때 이 조정의 타이밍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점.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그 LG 이노텍이 주가가 단순 주가로 보면 바닥권 20만 원대에서 지금 37만 원, 35만 원, 36만 원 이 정도면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그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규모를 보면 아직도 10조 원에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대형주의 대표적인 우리 최우량 대형주로 꼽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개인들이 아무리 여기에 자금을 많이 쏟아 부어도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호응하지 않고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없다고 한 그런 점이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우선주까지 따져서 거의 550조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자금들이 유입되고 시장이 유동성 장세로 가지 않아 가지고는 이 물량이 많은 주식을 쉽게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 자율주행차의 최대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광학기술이라든가 통신 이런 쪽에서 또 글로벌 다른 자율주행차 이쪽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어느 정도 그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증받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액이 얼만큼 증가할지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LG 이노텍이 여전히 시가총액 10조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LG 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LG 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이 100만 원대에서 물론 약 40% 정도가 조정이 된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시가총액이 44조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애플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이게 이제 애플의 차트인데요. 애플이 지금 182달러를 지금 상회하는 그런 상황이죠. 아주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국면들인데 애플 같은 거 하나만 해도 지금 시가총액이 어, 그 2,900조예요. 그러니까 2,900 우리 돈을 우리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3,300조 정도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그 기업을 상대로 해서 어, 그 LG 이노텍의 기술 지원이 애플 쪽에 집중이 되고 할 때 앞으로의 그 실적 전망은 눈을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러다 보니까 2021년 4분기 영업이익이 벌써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36% 정도, 전년 대비 36% 정도 상승해서 4,50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그러고요. 연간으로 1조 3,200억 정도라고 하는데 1조 3,200억일 경우면 퍼 10을 적용한다 해도 이런 첨단 기업의 퍼 20, 퍼 10짜리도 없지만요. 단순히 퍼 10으로 적용을 해도 13조가 넘어간다 이런 얘기고 보통 퍼가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100이라든가 200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LG 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금 봐도요. LG 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이 44조인데요. 진짜 수익성으로 비교를 해보면 퍼가 94 정도까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LG 이노텍에 대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지금 단순히 20만 원대에서 35만 원, 6만 원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각 증권사에서 LG 이노텍에 대한 목표 주가를 41만 원 정도로 잡았다고 하는 점,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최근에 그 단기 조정하는 양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LG 이노텍의 신년도에도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LG 화학에 대한 것도 조금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동안 이제 물적 분할 상태로 LG 화학의 그 내부 자회사로 가지고 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내년 1월 18일부터 19일 공모주 청약을 거쳐가지고 1월 27일 날 상장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이제 공모가 상단이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 정도, 약 2억 3,400만 주가 상장이 되게 되는데요. 시가총액이 약 70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공모 주식 수만도 4,250만 주, 신주를 80% 정도 추가로 발행을 하고 구주를 20% 정도 매출을 하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LG 화학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소액 주주들, 원래 이제 LG 화학을 우리가 매수를 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 그 배터리 분야를 보고 투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LG 화학이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물론 이제 LG 화학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분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일정한 지분은 갖고 있지만 결국은 LG 화학이 지주회사 성격이 되는 거죠. 지주회사 성격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별도의 자회사로 상장이 되게 되면 지금 무려 지금 시가총액 44조에서 70조짜리가 튀어나온다고 하는 그런 상황. 근데 결국은 소액 주주들은 우리 그 속담에 닭 죽었던 개 지붕 쳐다본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앞으로 그 LG 화학의 계속 주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주주이긴 하지만 나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물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일부 배당이 LG 화학으로 유입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인 수익은 얻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직접 상장으로 인한 소액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금전적인 이익은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이 소액 주주들이 최근에 청와대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 상장 청원까지 올리고 뭐 상장을 반대하는 청원까지 올리고 하는 그런 기사들도 봤는데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번에 공모주 청약 과정을 거쳐 가지고 LG 화학이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좀 LG 화학이 급락은 했지만 이게 점차적으로는 지주 회사들이 양쪽 회사들이 이 상장이 됐을 때 지주 회사는 자칫 잘못하면 지주 회사가 그 자회사가 시장에 상장된 만큼 지주 회사의 가치가 늘어나게 된다 하면은 시장에서 이중으로 평가받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한 500조가 넘는 그런 큰 기업이지만 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은 삼성물산이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무슨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그 지주회사 성격으로
다양한 기업들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도 약 5%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500억으로 볼 때 약 25조가 넘는 그런 정도의 지분을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지만 시가총액은 지금 22조에 불과하다고 하는 점, 그리고 결국은 삼성전자가 얻어들인 수익을 이 그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가 배당금으로 유입이 되지만 결국 삼성물산 그 배당은 다시 또 일반 주주들이 삼성물산의 배당을 받을 때 그렇게 또 많은 금액을 배당금으로 수령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 지주회사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그 상장의 프리미엄을 누리기는 어렵다고 하는 점, 그거를 좀 명심을 하셔가지고요. 혹시라도 이번에 LG화학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법 평가액이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일반 투자가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개인들이 바닥권이다 해서 LG화학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할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주가를 계속 매도에 치중을 해서 주가를 큰 폭으로 많이 하락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재매수에 나서는 것은 일시적으로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급등을 했을 때 이 LG화학으로 지분표 평가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일시에 주가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은 길게 보면 지금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주가가 이 거품이 거치고 자회사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만큼 지주회사는 상대적으로 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중기적으로는 LG화학에 대한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매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부터 이제 권리락이 배당락이 내일 시작되는데 어떠한 종목들, 특히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마무리됐던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전 관련주들도 비교적 강세로 마감이 돼서 여전히 에너지 부족에 따른 연초에 원전주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P2E 게임들을 또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위메이드라든가 기존에 주도했던 그 위메이드보다는 상대적으로 컴투스 홀딩스의 주가 상승이 훨씬 그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향후 시장의 그 변동을 주도주의 순환 과정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21년도 12월 28일 배당부 최종일의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 배당락 이후에 시장의 전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시장 배당락되는 낙폭과대의 종목들을 잘 매매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